본 방송은 9월 21일에 녹음됐습니다. 품격 있는 야구 팟캐스트, 이곳은 야자수입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588번째 이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호스트 조건입니다. 현재 순위 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홀로 순위를 확정지은 팀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타격 생산력을 앞세워 일찍이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한 기아 타이거즈가 그 주인공입니다. 먼저 오늘 방송을 함께 진행하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희재 PD님, 조광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D님, 오늘 어떤 방향으로 기아의 정규 시즌 우승을 다룰 예정인가요? 네, 일단 길고 길었던 KBO 2024 시즌, 이제 정규 시즌 종료까지 몇 경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짝짝짝 빨리 좀 끝내주세요, 제발. 너무 깁니다, 시즌이. 네, 농담이고 이제 KBO 역사상 지금이 최고 인기 시즌이잖아요. 그 최고 인기 시즌에 걸맞게 최고 인기팀인 기아 타이거즈가 9월 17일 문학에서 열린 SSG와의 경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위인 삼성 라이온즈가 패배를 하면서 매직 넘버가 지워지면서 우승을 확정지었었습니다. 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기아 우승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비록 그렇죠. 지금 뭐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야자수가 원래 이전부터 기아 관련 방송이 되게 없었어요. 다른 팀 방송은 좀 많았었는데 제가 유독 올해 좀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여기 오늘 나오신 광은 패널님이랑 좀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우승을 차지했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545편에 기아 타이거즈 이대로 괜찮은가 이 방송 기억하시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561편에 타이거즈는 어떻게 강팀이 되었는가. 이거 한 다음에 좀 한동안 쎄했죠. 부진했어요. 네, 진짜 네. 공교롭게도 네. 이 방송이 나간 뒤로 승률이 거의 한 5할 8푼대로 떨어지면서 한번 2위를 좀 기록을 했었죠. 그때 이거 괜히 했나? 약간 이 생각도 들고 또 이게 진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아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뭐 두산도 관련해서 뭐 두산은 어떻게 강팀이 되었는가 이런 느낌의 방송을 한번 했었거든요. 시즌 중간에. 그러고 나서 두산이 지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었죠.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방송을 좀 지양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런 방송들까지 하면서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기아 같은 경우에 스캠 직전에 이제 감독이 불미스러운 일, 금품수수 논란에 휩싸이면서 경질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우승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네요. 광은 씨 소감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일단은 제일 감사한 거는 제 생각에는 잉크커피 사장님이에요. 이게 스노볼이 네, 그렇게 굴러가네요. 근데 뭐 물론 감독 그대로 있었어도 우승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쵸.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조금 더 이제 세신의 박차를 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도 그렇겠지만 시즌 전에 예상을 할 때 일단 3강으로 뽑았잖아요. 기아, KT, LG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좀 불안감이 많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아 우승의 첫 번째 단추는 사실 이일이가 MVP급으로 커준다 이거였거든요. 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일이 대신 김도영이 커주면서 이제 야수진에서 좀 더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죠. 예, 좋고. 좋으시죠. 예, 네.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우승을 했거든요, 기아가. 그게 2017년인가요? 그렇죠, 2017년이죠. 예. 네. 근데 올해 제가 대학원을 들어간 해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의미 부여를 하자면 이렇게 이제 뭐 들어갈 때마다 우승하면 이제 다음에 취업할 때 우승하지 않을까. 네, 그렇겠네요.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빠른 취업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별탈 없이 저는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야자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아의 우승 과정을 좀 한번 시즌 전반적으로 이제 가볍게 돌아보고 뭐 아직 최종 순위 확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포스트 시즌 구도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우선 기아의 우승 과정부터 처음부터 좀 되돌아볼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스캠 시작 직전에 김종국 전 감독이 이제 장정석 전 당장과 함께 이제 기아의 후원사인 잉크커피로부터 금품 수수를 받아서 배임수재 혐의로 이제 구속 연장이 신청이 되면서 1월 29일에 경질이 됐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감독으로 선임이 된 것이 이범호 타격 코치였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감독 경력이 아무래도 없고 그렇죠. 이제 물론 타격 코치로서의 평가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우승 후보다라는 평가가 시즌 직전부터 계속 있었던 만큼 아무래도 신인 그런 초보 감독에 대한 우려스러운 점들이 좀 많았었죠. 지금 시점에서 평가해봤을 때 이범호 감독의 한 시즌 운용 좀 어땠나요? 거의 뭐 100% 100점이죠. 그쵸. 저는 100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100점이라고 생각하고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저는 이제 감독이 약간 경기 특히 정규 시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해요. 예. 포스트 시즌 좀 달라요. 포스트 시즌 좀 다른데 단기전은 많이 다를 수 그렇죠. 있겠죠. 예, 아무래도. 단기전에 가서는 이거는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고 네. 장기전에서 감독의 역량은 제 생각에는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범호 감독 및 그다음에 투수 코치 특히 투수 쪽에서 관리를 굉장히 잘해줬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건희민한테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SSG에 네. 이로운이나 조병현 같은 선수들이 있어요. 이런 젊은 선수들. 네. 이런 젊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 사실 어느 정도의 이닝 소화가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제 60이닝, 70이닝 넘어가다 보면은 구위 저하가 진짜 뚜렷해지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범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아 코치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젊은 선수들에 대해서 기용에 대해서 그렇게 조바심을 내지는 않았어요. 지금 기아에서 필승조라고 하면 전상현, 장현식, 그다음에 곽도규 이렇게 있는데 네. 네. 사실 곽도규가 시즌 중반에 페이스가 굉장히 떨어져서 130 구속 저어도 그렇죠. 눈에 예. 띄게 드러났었고 맞아요. 예. 그래서 130 후반대에 계속 시팅되면서 좀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제 한 평을 한번 갔다 왔죠. 예, 그 휴식을 네. 주고. 근데 그 구간이 좀 순위 경쟁이 치열한 구간이었어요. 맞아요. 보통의 감독이나 그 코치진 같았으면 제 생각에는 그런 과감한 판단을 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특히나 뭐 그렇죠. 최지민도 상태가 좀 안 좋았고 예, 그렇죠. 그러고 나머지 이제 좌완은 김대유 정도 말고는 사실 그렇죠.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김대우, 이준영으로 버티면서 네. 예, 버틴지는 모르겠지만 버티면서 네. 이제 시간을 벌어줬고 그 결과 이제 막판에 곽도규가 굉장히 구속이 많이 올라오면서 필승조 3번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네. 예. 이런 이제 약간 관리 측면에서 이범호 감독이 굉장히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 말씀해주신 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결국 뭐 한 경기 뜯어보면 뭐 감독의 실책이 뭐 있고 없고 뭐 이런 거 다 있죠. 없는 그렇죠. 감독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러니까 감독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그냥 한 시즌 풀로 봤을 때 매니지먼트의 측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얼마 전에 뭐 최근에 좀 안 좋은 뭐 그런 어떤 내야 백업 선수의 뭐 그런 게 있었다고는 하지만 뭐 그거는 뭐 개인의 업데이트가 빠르시네요. 예 그렇죠 다 압니다 저도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뭐 그거는 뭐 개인의 문제고 그렇죠. 사실 그렇죠. 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분위기가 안 좋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뭐 맞죠.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불펜 운용에 있어서도 확실히 뭐 누가 뭐 혹사를 당하거니 뭐 이런 그런 논란은 아예 없었잖아요. 맞아요. 없었죠. 일절 없었죠. 네. 없었죠.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당장 LG의 유영찬 뭐 아니면 뭐 두산에 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뭐 김태경 갈갈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이 이병현. 예, 그렇죠. 이병헌도 있고 KT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런 여러 감독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사실 혹사 논란을 피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렵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물량이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감독이 투수 운용은 점점 발전하는 게 눈에 보였다. 저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생각했을 땐 실제로 지표를 놓고 보더라도 멀티 이닝 소화가 기아가 진짜 없는 편이에요. 6등이고 전체 6등이고 3연투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칭찬을 해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KT는 어떤가요? KT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근데 상황이 좀 다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네. 불펜 혹사를 좋아하고 뭐 이거를 옹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KT는 좀 익스큐즈를 해줘야 돼요. 이 팀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팀 성적을 버릴래 아니면 불펜을 갈갈할래 이 영역에 들어섰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시즌 중반에. 팀마다 음. 스타일이 다릅니다. 네. 뭐 그리고 그것보다는 사실 3연투 뭐 이런 거에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을 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강철 감독 충분히 괜찮다 아직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팀 얘기는 좀 이쯤에서 하는 걸로 하고 네. 어쨌든 다시 이범호 감독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는 제일 큰 강점은 버릴 경기 확실하게 버릴 줄 아는 거. 이게 제일 그거 크다고 확실하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지금 타팀 몇몇 감독님들이 사실 좀 생각이 나는데 건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제 SSG의 이제 이승경 감독님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구단들이 좀 버릴 경기를 확실하게 못 버리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확실히. 근데 맞죠. 이제 3, 4월에 기아를 생각해 보시면 정말 불펜이 흠잡을 데가 없었거든요. 물량도 좋고 퀄리티도 다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불펜의 과부하가 쌓이니까 이제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5월에서 이제 전반기 끝날 때까지 이때 기아의 필승조가 정혜영 제외 싹 다 ERA가 5점대 이상으로 치솟았거든요. 근데 이때 이후로 이제 버린 경기 확실히 버리자라는 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 이후로 불펜 운용이 그래서 좀 더 이제 깔끔해졌다라는 느낌이었고 체력 분배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이게 버릴 경기 버린다라는 문장이 사실 딱 욕먹기 좋거든요. 엄청 근데 욕먹기 좋죠. 미움받을 용기죠. 맞아요. 근데 한 시즌 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야구라는 스포츠는 아무리 강팀이라고 해도 승률이 6할 5푼 넘기기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감독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래서 이제 기아의 이범호 감독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칭찬을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봤을 때 버릴 경기는 확실히 좀 버린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 특히 4, 5월에 그 장현식, 전상현이 둘 다 안 좋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전상현은 진짜 안 좋았죠. 네, 사실 기아 불펜의 핵은 뭐 정희영이 마무리로 가 있지만 네. 앞에서 중심 타자들 다 처리해주는 전상현이 제일 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5월, 6월 당시에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기아 불펜 자체가. 예. 왜냐면 정혜영이 나올 기회도 안 주고 앞에서 터트려 먹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앞에서 받쳐줘야 돼 최지민이 완전히 이제 3, 4월 좋은 페이스를 뒤로 하고 완전히 재구 불안에 시달리면서 이제 거의 전력외가 됐죠. 예. 그런 이제 어려운 팀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아까 희재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대 6경기도 뭐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추격조들 내서 이제 경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경기를 대비했잖아요. 네. 이런 약간 좀 멀리 보는 운영 같은 게 초반부터 그런 게 좀 자리 잡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반부터 굉장히 이범호 감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감독이 사실 잘 없었거든요. 기아에. 뭐 그분 김종국 감독. 김종국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그 사람의 문제는 뭐 운용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냥 매니지먼트가 좀 안 됐다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물론 저는 현장에 없으니까 모르는데 근데 그래도 그 임기영이라는 투수가 있잖아요. 임기영이라는 투수가 굉장히 쓰기 쉬운 그런 투수였기 때문에 그 투수를 갈아 넣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닝을 소화시켰고 결국 올해 좀 퍼진 채로 이제 좀 시즌을 소화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옛날 감독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범호 감독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뭐 19년에 잠깐 감독 맡은 박흥식 정도, 박흥식 감독 정도, 그 정도 빼놓고는 이런 감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 레이스에는 희재님 말대로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정도 버릴 경기는 버려가면서
이제 미래에 좀 승리를 챙긴다라는 식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욕을 먹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감독들이 안 했던 거죠. 뭐 이걸 그쵸.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 지고 있는 경기 쉽게 그렇죠. 포기하는, 그러니까 뭐 ERA 뭐 6, 7점대 패전조 맞아. 내면 사실 직관감 팬들 입장에서는 기분 안 좋죠. 그렇죠. 네, 안 좋은 거 아는데 예. 야구는 144경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경기 다 이길 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좋다. 올해가 좀 타고 투저기도 했고 네, 이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저도 이해는 가요. 이렇게 이제 좀 5점 차, 6점 차 돼도 뭔가 이제 퀄리티 있는 투수들 내면서 좀 추격을 해보자라는 거 자체는 이해가 가요. 근데 네. 이거를 이제 과감하게 버린다는 거는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감독의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예. 불펜 운용이나 뭐 이런 부분, 예. 이런 부분이 뭐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기아가 시즌 전에도 전력이 굉장히 강하고 뎁스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뎁스 활용.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야수에서도 저기 뭐 데타 타율이 지금 3할 오픈 네, 맞아요. 3할 오픈이 넘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감독의 능력보다는 결국에는 전 뎁스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잘 치는 타자들이 많으니까. 예. 작년에도 데타 타율이 좋았어요. 음. 예. 김종국 감독이 뭐 잘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예. 왜냐하면 벤치에 고정욱이 있고 고정욱은 3할 2푼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고정욱 데타만 내면 결국에 데타 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게 약간 뎁스의 문제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아 뭐 감독의 능력도 있겠지만 기아 타이거즈 자체가 뎁스가 굉장히 특히 야수 뎁스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뭔가 우승의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타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초반에는 좀 말이 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게 의미가 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잘 치는 타자들인데 그렇죠. 이게 탓은 뭐 어떻게 꼬아 놓든 간에 어차피 터질 타선이에요. 이거는 8번까지 다 3할 치고 있더라고요. 지금 팀 전체 타율이 3할이 넘잖아요. OPS 팀 그쵸. OPS도 네. 0.8이 넘고, 네. 그러니까 꽤 압도적인 격차로 그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박찬호 1번 쓰고 뭐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안 좋아하지만 뭐 사실 그래도 지장이 아예 없는 수준이라서. 지장은 아예 없는데 안 예쁘잖아요. 그렇죠. 예쁘진 않죠. 예쁜 일본의- 모양새는 아니죠. 일본의 OPS 제일 낮은 타자 박아놓는 게 솔직히 불편하죠. 그렇죠. KBO 스텝 딱 들어가가지고 라인업 봤는데 다른 데는 뭐 8할로 도배돼 있는데 1번만 막 7할 4푼 이러면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이제 희재님 말처럼 타선의 영향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 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보다 경기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딱 그렇게 라인업 봐도 안 예뻐도 그럼 뭐 별 상관없으니까라고 넘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결정적인 상황에 1번 박찬호 막 2사 말루에 박찬호 들어서고 이러면 좀 화나죠.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네. 가슴의 문제고 머리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뒤가 김도영, 소크라테스, 나성범, 뭐 이우성, 한준수 등등등등인데 뭐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네. 있습니까? 네. 음. 그래서 네, 맞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즌 전에 이제 구상한 선발진 뭐 이을이나 윤영철, 크로우 같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되게 시즌 초반부터 선발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투수 정희영 선수도 중간에 잠깐 이탈했음에도 그렇죠. 현재 기아의 팀 평균 자책점이 4.41로 1등이거든요. 물론 뭐 투수 코치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감독의 역량도 무시할 수 없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즌 중에 가장 임팩트 있었던 한 경기를 꼽자면 어떤 경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안 좋은 쪽으로 임팩트 있었던 건데 아무래도 6대30 경기가 좀 가장 임팩트 있었지 않나. 그죠.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분명 기아가 정말 재밌게 역전하고 이겼던 경기들 많았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찾아보니까 이거를 넘을 만한 임팩트는 없었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역사에 남을 만한 좀 불명예스러운 기록이긴 하겠지만 이 경기가 7월 31일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이후 8월부터 이제 현재 그 기아의 팀 평균 자책점은 3.95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후반기에 몰랐는데. 모든 예. 팀들이 다 투수들이 퍼지는 가운데
기아만 지금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3점대.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끔 이렇게 잘 나가는 팀도 충격 요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이제 그 충격이 너무 컸었던 것이 문제였을 뿐이지 네, 결과론적으로 어차피 우승했으니까 결국 이런 좀 대참사급의 경기도 그냥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630 그 충격적인 경기 하나 더 있었잖아요. 15-15. 아 맞네요. 대처. 아니 15-15 대처. 예. 15-15가 저는 제일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예. 왜냐하면 630은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진짜 KBO 특성상 네. KBO 특성상 엔트리 말단에 있는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KBO 레벨이 아닌 투수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그죠. 아, 꽤나 그쵸. 있기 때문에 그때 630 때 기억상으로는 이제 선발이 김도현 선수였거든요. 네, 김도현 맞아요. 선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나왔던 게 김현수 선수였어요. 예, 김현수 선수가 1이닝 7실점 하면서 완전히 경기가 넘어가 버렸는데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추격조들이 이제 버티지가 못하면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네. 근데 15-15는 이제 14점 앞서고 있었잖아요. 그죠. 13점? 맞아요. 13점인가 맞아요. 14점. 14점 앞서고 예. 있었어요. 14점 앞서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역전을 허용하고 동점까지 갔던 거라 그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기아 운용의 실패라고 보는 딱 경기거든요. 15-15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경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범 감독이 팬들 사이에서 그래도 좀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건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임팩트 있는 경기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맞아요. 그죠. 기아가 지금 6화를 이겼어요. 전체 경기 중에. 맞아요. 근데 생각나는 거는 저도 이제 딱 보니까 630, 15-15 두 개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둘다 부정적인 예, 의미의 그렇죠. 이제 예. 임팩트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하나의 시즌의 한 경기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그죠.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기아가 강팀인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생각이 나는 경기는 LG하고 했을 때 나성범이 투런 홈런치. 네, 투런으로 역전. 네. 그쵸. 저는 그게 거의 우승 확정 경기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때 아마 LG하고 기아가 4경기 차로 붙어 있었거든요. 뒤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사실 지금 기아를 위협할 수 있는 팀은 사실 LG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LG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네. 지금도. 예. 왜냐하면 체급 자체가 상당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 경기를 내줬다면 그 시리즈는 기아가 수입을 했지만 반대로 LG가 수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중요한 경기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선발 매치업이 김도현 선수하고 그 다음에 최원태 선수였는데 네. 최원태 선수가 7이닝 무실점으로 아마 막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1실점인가 무실점을 막았는데 이제 기아 투수진에서 김도현이 그래도 잘 버텨지고 예, 그리고 이제 중간 투수들 다 나오면서 다 잘 버텨주면서 9회에 2점 차, 한 점 차? 2점 차? 2점 차죠. 예, 2점 차 2대0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유영찬 선수에게서 이제 3점 뽑아내면서 역전한 경기였거든요. 그죠. 사실 이 경기 이후로 저는 나성범 선수한테 뭐라 안 해요. 까방권이 생긴 예,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경기 아니었으면 사실은 지금도 우승 확정 안 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중요한 그렇죠. 경기이기도 네. 했고. 분기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위 팀들 간의 2위와의 경기를 기아가 굉장히 잘 잡았잖아요. 네. 예. 뭐 뒤에 이제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이제 오승환 선수를 좀 많이 힘들게 하면서 난타전으로 승리를 가져온 경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을 꼽는다고 한다면 그때 잠실 전에 이제 LG가 치고 올라오고 기아가 조금 가라앉아 있을 때 네. 그때 3연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뽑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김도영 선수의 최소 경기 30-30 달성 경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000년 이제 박재홍 지금 이제 위원님의 30-30 달성 이후 한국 선수로는 24년 만에 달성한 대기록의 순간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테임즈가 2015년에 달성하긴 했지만 한국 네. 선수로는 거의 이제 20세기 마지막에 하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처음 한 거니까 사실 시즌이 끝나고 제가 이 질문을 다시 듣게 된다면 그에 대한 답으로 김도영 선수의 40-40 달성 경기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한 경기에 3홈런 치면 되죠. 사실 오타니도 이제 한 그죠? 경기에 한 경기에 3홈런 3홈런의 이도를 한 번에 달성하게 될 줄 몰랐는데 뭐 김도영 선수도 사실 몰아치는 능력이 있는 타자다 보니까 그렇죠. 예. 간만 한번 딱 잡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직도 듭니다. 저도 좀 되기를 원하는 게 사실 지금 만약에 미래를 보지는 못하지만 그 이번 시즌 말고 40, 40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은 확 이제 40, 40으로 인상 찍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조금은 어려워 보이긴 하죠.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이범호 감독이 1번에 기용을 하면서 네. 타석 굉장히 많이 늘린다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저도 이제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기아가 이렇게 좀 압도적으로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한 원동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 사실 당연히 MVP를 수상할 김도영의 공이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 무조건 김도영이죠. 그죠? 있는데 뭐 이렇게만 말하면 사실 좀 노잼이니까요. 네. 좀 다른 거 위주로 알아보는 걸로 하고 일단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제 팀 타율, 팀 OPS가 이제 2위랑 너무 큰 격차로 지금 1등이거든요. 팀 타율 같은 경우에 3할 1, 2인데 2위인 롯데가 2할 8푼 4리거든요. 그리고 팀 OPS 같은 경우에도 0.831로 1위인데 2위인 NC가 0.785예요. 야, 거의 이제 5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면 진짜 작년 사실 LG 타선도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전 개인적으로. 그쵸. 맞아요. OPS로 따지면은 이 올해 기아가 훨씬 더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장타력 측면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그 타고 투저의 영향이 그죠, 좀 그죠.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질식 타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성범 선수가 올해 좀 가라앉았죠. 가라앉았음에도 불구하고 OPS가 0.8 후반대거든요. 거기에다가 오히려 플러스된 요인들이 사실 더 많죠. 그렇죠. 이제 초반 이제 나성범 없었던 기간 동안 커리어 하이 페이스 찍어줬던 이우성이라든지 뭐 박동원 이전 이후 아니 그냥 기아 역사상 거의 지금 최고 OPS를 기록 중인 포수로서 최고 OPS 기록 중인 한준수가 이제 완전히 없애버린 포수 자리의 그 타격 구멍이라든지 그렇죠. 뭐 주전들 휴식일에 나오는 이창진, 서건창, 변우혁도 다 너무 1인분씩 그쵸. 다 해주고 이 정도면 진짜 선발 투수진에 그 닥쳤던 부상 재앙이 터진 게 이제 타선 전체의 그런 능력치 강화를 위한 재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타선 얘기를 하는데 앞서서 일단 주전 타선의 능력, 주전 선수들의 능력도 저는 뭐 충분히 A+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뎁스 선수들이 버텨주는 게 굉장히 컸어요. 지금 네. 얘기를 맞아요. 해주시는 이창진 선수나 서건창 선수, 그다음에 변호혁 선수 셋 다 지금 WRC 플러스 100 이상의 타격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뭐 홍정표 선수, 네. 뭐 물론 지금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시즌 전체적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유격 백업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유격 백업은 유격수를 볼 수 있는 유격 백업이에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는 유격 백업이 박찬호 빠지니까 완전히 유격 백업 나오면 무너졌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초에 홍정표가 나오면서 홍정표가 사실은 뭐 퓨처스에서는 2루로 많이 뛰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숏수비가 어느 정도 괜찮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좀 내야 엔트리 운용에서 좀 유연성을 좀 부여를 해줬어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뎁스 자원 4명 정도를 가져가게 되면서 부상이 나와도 혹은 뭐 나성범 선수나 최영호 선수나 지금 관리가 필요한 선수란 말이에요. 네. 그 둘 중에 하나 빠져도 어느 정도의 타격 선상력을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뎁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팀 지표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뭐 김도영 선수 지금 LG하고 다른 점은 저는 김도영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실 고르게 잘하는 타선이기는 한데
그 나성범이 가라앉으면서 완전히 폭발력 있는 선수가 없거든요. 김도영 선수 제외를 하면. 근데 김도영 선수가 리그 1위급의 타자로 터져주면서 완전하게 중심을 잡아줬고 그 뒤에 이제 최영우 선수나 나성범 선수가 이제 효과를 받으면서 조금 더 이제 파괴력 있는 타선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이 타선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전에는 믿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대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정도면 뭐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투수예요, 투수. 맞아요. 예. 선발 중에 지금 4명이 아웃이 됐거든요. 네. 그죠. 사실 기아 타이거즈의 시즌 운영을 봤을 때 가장 키가 됐던 선수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투수 쪽에서는 크로우 선수하고 이일이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원래 처음에. 처음에. 네. 예. 크로우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내일이 2선발 역할이었고 맞아요. 크로우가 1선발 역할이었어요. 맞아요. 원래 커리어를 보나 이제 공으로 보나 이제 내일이 이제 2선발로 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크로우가 1선발로 가는 게 맞는데 그 정도의 퀄리티를 시즌 초반에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시즌 아웃이 되고 그다음에 이일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시즌 초반부터 이제 못 나오다가 결국 수술을 결정을 했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선발이 구멍이 났고 그 중간에 또 윤영철 선수가 빠지면서 이렇게 선발 3명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시즌 막판이지만 내일 선수가 뭐 안면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4명 5명 중에 4명이 이제 나가리 되는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김도현 선수와 황동환 선수가 굉장히 좋게 메꿔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 부분이 저는 제일 기아 우승에 대해서는 제일 컸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약간 리스크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메우느냐가 사실 강팀과 뭐 강팀이 아닌 팀을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굉장히 잘해줬다는 게 저는 제일 기아 타이거즈 우승의 원동력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황동아 플러스 김도현 선수가 사실 지금 빼어난 성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경기 정도는 진짜 번뜩이는 경기도 있었고. 그렇죠. 예. 황동아 KT전 저 아직도 생각나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그 그거 쿠에바스랑 매치업이었잖아요. 인생 그때, 경기였어요. 네, 그 인생 경기. 진짜 BTSD 옵니다. 어쨌든 그 네. 퀄리티 자체는 지금 몰라도 로테이션 자체를 충실하게 돌아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기아가 별 사고 안 나고 그냥 그렇죠. 무난하게 시즌 흘러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맞습니다.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도현 선수, 황동화 선수 시즌 저는 이제 제일 희망적인 게 시즌 갈수록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특히 김도현 선수는 저번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시즌 초반에 비해서 원래 이제 KBO 특성상 스캠에서 선발로 준비 안 하면 사실 선발로 가기가 쉽지 않은 게 맞거든요. 그리고 가더라도 어쨌든 나중엔 퍼지는 게 눈에 보여요. 예, 그렇죠. 그럴 수밖에 예. 없는데. 근데 이제 김도현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완벽하게 이제 지금 극복을 하고 지금 퀄리티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코시에서 더 기대가 됩니다. 제 생각에. 오히려 코시에서 불안 요소가 아니라. 예, 저는 좋고라고 봐요. 김도현 선수. 예, 굉장히 좋은 지금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뭐 코시 얘기가 나온 김에 아직 뭐 좀 이른 질문일 수 있지만 일단 현재 상황만을 놓고 봤을 때 좀 포스트 시즌 구도를 예상해 본다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가정을 이제 지금 순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죠? 편하게 지금 순위 기준으로 예상하면 1위 기아, 2위 삼성, 3위 LG, 4위 두산, 그리고 5위 KT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저는 KT가 일단 광탈을 먼저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대로면. 왜냐면 이게 와일드카드 업셋이라는 게 나오려면 저는 확실한 리그 1선발 그죠. 에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KT 같은 경우에는 투수진 자체가 사실 올 시즌 선발 투수 한정에서는 좀 많이 망가졌거든요. 이전 시즌들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그런 선발 왕국 KT가 아니에요. 지금 맞아. 뭐 벤자민도 이제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팀이 사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은 두산을 만나게 되면 이 팀이 힘을 전혀 못 씁니다. 이게 특히나 두산의 국내 1선발이 곽빈이잖아요. 네. 곽빈이 올 시즌 지금 13승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맞아요. 그중에 5승이 KT예요. 오. 그러니까 5번 나왔는데 5번 다 이겼는데 심지어 이게 뭐 타선 도움 받아서 이겼던 게 아니라 그냥 다 자기가 다 잘 던졌어요. 심지어 이제 곽빈이 그 좀 이제 안 좋았던 구간들에도 KT만 만나면
이제 KT 타자들이 아예 곽빈 공을 못 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KT가 우한 선발에 대한 우한 선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좀 약점이 있는 팀이긴 한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좀 너무 심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령 1차전에 곽빈이 안 나와서 KT가 이기더라도 이 와일드카드 2차전 가면 저는 떨어질 거 이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지만 제가 KT 팬이긴 하지만 네. 물론 지금 두산 타선이 침체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와일드카드 업셋은 나오기 힘들다. 와일드카드 제도 도입 이후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소신 발언이긴 한데 저는 팀의 체급 자체가 지금 2위 삼성보다는 3위 LG하고 4위 두산이 조금 더 크다고 봐요. 네. 네. 특히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선발 원투펀치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고점이. 그렇죠.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탑독이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저점이 한없이 낮은 선수들이거든요. 곽빈, 발라조빅 둘 다. 그쵸. 네. 근데 이게 지금 언더독이니까 어떻게 보면 4위에서 5위에서 올라가는 이제 언더독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원투펀치의 파괴력이 굉장히 포스트 시즌에는 좋은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번에 이제 두산에서 뛰었던 플렉센이라든가 네. 플렉센 같은 경우에도 고점이 굉장히 높았고 이걸 포스트 시즌에서 증명을 해버렸거든요. 너무 무서웠죠. 그렇죠. 그때도 그렇죠. KT 상대였는데. 그렇죠. 네. 예. 그래서 LG 두산이 굉장히 체급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아까 희진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발진이 조금 삐리해요 지금. 예.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예. 쿠에바스, 벤자민, 엄상백, 고영표. 사실 고영표가 지금 굉장히 기대에 못 미치는 시즌을 보고 네, 제일 있잖아요. 안타깝죠. 예. 그런 점이 좀 크지 않나 와이드 카드에서는. 그래서 저도 두산이 웬만하면 유리할 거다. 그리고 확률상으로도 업셋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지금 몇 게임 차죠 두산이랑? 지금 한 경기 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네, 아마 맞을 거예요. 네. 한 경기 차일 거예요. 그럼 뭐 4위로 가는 게 제일 그냥 4위로 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예. 네. 예, 그렇죠. 예. 이제 그 다음은 이제 LG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LG는 진짜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불펜. 네. 예. 사실 다른 거는 다 괜찮거든요.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뭐 물론 이제 작년에 비해서도 파괴력 있는 타자가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아니라 좀 더 발전했죠. 오스틴.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오스틴이 있기 때문에 타선의 파괴력이나 뭐 타선의 짜임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평가를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불펜 같은 경우에 뭐 9회 나오는 유영찬이 지금 불안한 건 차치하고 그 전에 막아줄 불펜이 거의 없어요. 네, 전무예요. 그렇죠. 전무하다고 봐도 돼요. 예. 김진성이 좀 요즘 몰아맞으면서 그렇죠. 네. 좀 많이 안 좋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해결은 아니고 선발이 좀 길게 끌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두산과 KT 둘 중 하나가 올라온다면 저는 딱 이제 경기를 봤을 때 이거를 영경 감독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LG의 지금 향방이 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LG의 가장 큰 불안점이 불펜인데 사실 KT랑 두산 같은 경우에 불펜이 가장 최대 강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극명한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지 않나 단기전에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년에 LG가 불펜 쪽에 있어서 너무 좋은 일만 많이 터졌었어요. 그렇죠. 뭐 정우영 정도 빼면 이제 뭐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이제 불펜에 이지강 있었죠, 백승현 있었죠, 뭐 유영찬 갑자기 나왔죠, 뭐 이정용 너무 잘해줬죠, 뭐 등등등. 그렇죠. 네. 뭐 고석이 조금 불안한 거 차처하고 이제 다 거의 다 너무 좋은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올해는 그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맞죠. 생각을 하고 LG 불펜에서 그래도 후반기에 좀 키가 돼주는 게 전 개인적으로 이종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종준 선수가 공이 정말 매력적이고 이제 슬슬 염경 감독도 이종준을 좀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내려고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선수가 만약에 포스트 시즌 갔을 때 얼마나 중책을 맡을 수 있을지 또 그런 중요한 경기에서 얼마나 잘 해줄지가 좀 아무래도 LG 불펜의 핵심 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선발이 지금 많이 안정화가 돼가지고 저는 네. LG를 되게 높게 치거든요. 그죠. 엔스 에르난데스가 어느 정도 계산이 서고 그리고 최원태 뭐 좀 불안하긴 하지만 뭐 불안하긴 그냥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선발을 돌아줄 수 있으니까. 사선발로 괜찮고 임창규가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임창규 지금 리그 에이스예요. 그렇죠. 진짜. 네. 맞아요. 피칭 지니어스. 맞아요. 네, 진짜. 네, 피칭 천재. 미쳤습니다, 진짜. 네, 임창규. 그래서 선발에서는 전 임창규, 불펜 이종준, 그리고 타선은 뭐 다 잘하니까 뭐 오스틴만 잘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타선은 본체가 홍창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 홍창기. 네. 홍창기가 잘하면 LG 타선이 거의 기아 타선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스탯은 차치하더라도 이제 홍창기가 주는 압박감 자체가 저는 굉장히 상대팀으로 하여금 좀 위압감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일단 출루할 가능성이 그렇죠. 거의 4할 5푼이나 되는 타자가 그렇죠. 눈앞에 있으면 좀 많이 거슬릴 것 같긴 해요. 진짜. 그죠. 무서워요. 예. 딱 나왔을 때 이제 그 등장구 있잖아요. 예. 그거 들리면 옹절입니다. 뭐 물론 근데 LG하고 기아하고 맞대결 했을 때 기아가 조금 압도적 우위를 가져간 거는 저의 생각에는 홍창기가 그 구간을 좀 부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LG 타선에서 제일 키가 되는 건 홍창기고 그 다음에 저는 문성주라고 생각을 해요. 문성주. 예. 홍창기와 문성주가 어느 정도 1, 2번에서 그 주자를 깔아줘야지 오스틴이 먹는 타점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뒤에서도 LG 하위 타선이 약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런 타자들이 이제 마음껏 타점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게 그 1, 2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LG 타선의 본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지금은 조금 페이스가 가라앉고 있거나 아니면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가 조금 성적이 가라앉았는데 이 둘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된다면 포스트 시즌에서도 굉장히 좋은 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LG랑 이제 뭐 두산 KT 중에 한 팀 이렇게 붙었을 때는 거의 몇 대 몇 정도로 LG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8대2 아니면 7대3. 저도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죠. 사실 대부분 체급이 너무 세요. 세요 LG가. 두산이 진짜 긁히는 게 아닌 이상 두산에서 이제 발라조빅, 곽빈 이 둘이 이제 긁히지 않는 이상 LG의 체급 자체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렇게 업셋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 않을까. 네, 저도 네. 무난하게 LG가 일단은 올라갈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까지. 지금 이제 더블헤더 앞두고 있는데 그거 이후에 좀 순위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그래도 이제 LG가 조금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플레이오프 매치는 삼성하고 LG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아 삼성 LG 진짜 너무 그 강점이 뚜렷하네요. 저는 근데 이제 뭐 모든 전문가가 그렇겠지만 시즌 전에 삼성한테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저도 네. 네. 저도 삼성을 저평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저도. 사실 삼성은 다른 팀하고 좀 강점의 개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른 팀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LG 같은 경우에 짜임새 있는 타선이 제일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아 같은 경우에 투타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두산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원투펀치, 고점이 높은 원투펀치와 이제 폭발력 있는 타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저는 수비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네. 수비를 맞아요. 너무 맞는 잘합니다. 것 같아요. 수비가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김지찬 중견 전환이 신의 한 수가 돼가지고 지금 예. 그러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박병호가 더해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족한 폭발력을 좀 메울 수 있는 정도가 됐고 후반기에 구자욱이 터져버리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기록을 하다가 지금 조금 처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본체가 되는 거는 이제 단단하게 버티는 지금 수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수비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들이 조금 어리잖아요. 네. 예. 어리기 때문에 저는 예상이 잘 안 가요, 사실은. 어리고 그리고 포스트 시즌 경험이 없죠. 없죠. 네, 예.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LG가 올라오게 된다면 조금 힘든 시리즈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저는 계속 시즌 내내 삼성한테 지금 머리가 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가서도 올라가서도 사실 LG가 삼성 만났을 때 그냥 또 삼성이 무난하게 그냥 갈 수도 예.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불안점 같은 경우에는 이 팀도 불펜이 지금 좀 많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송은범 선수가 다시 이제 현역 복귀를 해서 어느 정도 그냥 미디움 정도 되는 레버리지 상황에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송은범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팀이 그죠, 지금 그죠.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이제 최지광 선수가 네. 이제 시즌 아웃을 당하면서 팔꿈치 이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필승조로 이제 후반기 때 좀 그래도 잘 해주던 최지광 선수마저 아웃이 되면서 불펜에 완전한 균열이 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김재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몇 년간 많이 봐와서 알지만 가을에서 믿고 이제 하이레버리지 상황에서 맡길 수 있는 투수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사실 사실 절대 아니고 네. 그 이외에 사실 뭐 다른 뭐 불펜들의 강점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했을 땐 전 딱히 없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 프로에서 LG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라이온즈 파크에서 경기를 하는데 김재현이 올라온다라는 거는 전 상상도 하기 싫어 진짜. 좀 호러일 것 같긴 하던데요. 지난 네. 이제 3차전이 생각이 나죠. 아. 한국 시리즈.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 맞아요. 그 불펜이 굉장히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후반기에 굉장히 불펜이 좋았거든요. 네 맞아요. 이 중심이 최지강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지강이 지금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돌아 임창민, 오승환, 김재현으로 막아야 된다. 그렇죠. 네 맞아요. 돌고 라는 돌아서 여기에요. 네. 네. 근데 오승환이 지금 조금 네. 많이죠 사실 조금 많이 내려간 네. 상태라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지금 강력한 삼선발이잖아요. 레이에스, 코너, 그다음 원태인 이렇게 네. 그죠. 이 선수들이 좋은 점이 저는 이닝을 끌어주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삼성의 필승 요건은 이 선수들이 6이닝까지 끌고 와야 된다라는 게 필승 요건이라고 플러스 저는 알파. 그렇죠. 임기모가 1시점, 2실점을 하더라도 그 선수들이 이제 이닝을 끌어주면 충분히 라팍이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 삼성 타선이 터질 요지는 굉장히 많다고 너무 생각해요. 많죠. 그죠. 팀 홈런 예. 1등인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2위라는 좋은 지금 위치를 잡아놓은 입장에서 그 선발들 3명 혹은 이제 4명까지 이 선수들이 최대한 잘 버텨주는 게 저는 1차적인 삼성의 필승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조금 제가 불안한 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레이스 선수 중간에 한 달 빠졌다가 얼마 전에 이제 돌아와서 2경기 치렀었거든요. 근데 그 2경기 치르는 동안 사실 구속도 이전 같지가 않고 커맨드가 완전 들쭉날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레이스가 얼마나 빠른 폼을 회복하느냐가 또 그쵸.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삼성이 한국 시리즈 올라올 가능성이 거의 반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누가 준플에 올라오든 삼성 자체가 좀 리스크가 조금 산재한 팀이긴 해요. 예, 리스크가 있는 팀이긴 해요. 아까 말했던 젊은 야수들, 너무 젊은 야수들. 강점이지만 이제 강점이지만 이제 단기전에서는 그쵸. 또 모르죠. 양면에 그게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불펜의 불안 요소, 그 다음에 타선이 뭐 일관적인 편은 아니다. 그렇죠. 일관적인 편이 아니고 이제 구장의 이득도 조금은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발 불안 요소까지 더해지면 어느 정도 뭔가 예상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프로업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5대5 정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예. 그러면 이제 기아팬 그냥 전지적 기아팬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더 까다로운가요? 삼성, LG. 두산이요. 저희 지금 두산이요. 가정이 두산이 LG한테 탈락하고 지금 올라왔다고 가정하는 떨어진 건데. 가정 아닌가요? 네 팀 중에서는. 네, 네 팀 중에서는 그럼 그 다음으로 삼성, LG 둘 중에 하나가 올라오는 게 마음 편하다. 삼성이 올라오는 게 저는 마음 편하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좀 제가 좀 자만한 것 같은데. 이러다가 없앤다면 없앤다면 이거 방송 좀 삭제해 주세요. 안 됩니다. 자만할 만한 자만해도 되는 스쿼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아. 지금 뭐 1등 확정하고 지금 편하게 지금 40까지 보면 되는데. 단기전은 진짜 모릅니다. 맞습니다. 단기전은 진짜 지금 8월 3푼 1, 2 기록하고 있는 타선이 4경기 0득점 해도
모르는 경기라고 그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그건 하지만 맞죠. 기아 역사상 단 한 번도 한국 시리즈에서 패배가 없죠. 아 그죠. 미신이죠, 그건 미신이에요. 그거. 맞아요. 왜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역사는 그거. 깨지라고 있는 네.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또 네. 있으니까. 올해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LG가 조금 더 위협적인 이유는 제 생각에는 LG와 기아의 캐릭터성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LG가 올라왔을 때 만약에 기아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를 한다면 기아가 4대 0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캐릭터성이 굉장히 비슷한 팀들이고 불펜에서는 좀 차이가 납니다. 불펜에서는 차이가 나고 그 그렇죠. 요소가 지금 압도적인 상세 전적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타선이나 이제 선발의 구성에서 차이가 나는 팀은 아니에요. 네. 차이가 나는 팀은 아니고 기본 능력치 자체가 거의 비슷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결국에는 기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LG가 기세를 타고 올라오게 된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위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기세 싸움에서 체급이 비슷한 팀들 같은 경우에는 기세에서 밀려버리면 싹 밀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LG가 제일 위협적이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은 팀이고 이제 수비 기아와 반대되는 특성을 가졌죠. 수비가 약한 기아에 비해서 수비가 굉장히 강하니까. 그렇지만 사실 삼성 선발에 대해서 기아 타자들이 굉장히 대응을 잘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특히 이제 뭐 원태인 선수나 이제 레이에스 선수, 네. 이 레이에스 선수에 대해서 지금 스탯으로 정확히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두 선수에 대해서는 확실한 공격범위 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체급 자체는 이제 기아가 좀 더 높다. 예. 기아가 좀 더 높고 안 풀리더라도 불펜 물량으로 그렇죠. 뭔가 쓸어버릴 수 있다라는 불펜에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신감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조금 더 수월한 상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두산 말한 거는 두산이 계속 말하지만 고점이 터지면 너무 강한 팀이에요. 고점이 터지면 불펜 물량도 확실하고 선발 고점도 확실하고 그다음에 타선 폭발력도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이 세 개가 한꺼번에 터지면 사실 체급이 제일 좋은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세 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게 어렵죠. 어려운 게 문제죠. 네, 그렇죠. 어렵죠. 많이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렇게 세 개 팀 중에서 그래도 LG가 제일 위협적이지 않나. 포스트 시즌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근데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우승해야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뭐 혹시 뭐 통합 우승에 변수가 있다면은 어떤 걸 좀 꼽고 싶으세요? 김도영 수비요. 저는 김도영 수비 능력치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특히 이제 3, 4월에 그 실책 퍼레이드 하던 그때 이후로 굉장히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큰 무대잖아요. 큰 무대고 과하게 그렇죠. 어려요. 예. 아까 삼성 얘기했을 때랑 비슷한 문제인데 지금 김도영이 3년 차잖아요. 네. 3년 차에게서 물론 저 심리를 정형화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어린 선수들한테 큰 무대에 대해서 사실 의문부가 붙는 거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지금 현존하는 KBO 모든 야구 선수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인기를 그렇죠. 이제 끌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도영 타격도 저는 한국 시리즈에서는 그렇게 정규 시즌만큼 쳐줄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3루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가 제일 지금 불안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요소로 봐서는 수비가 되겠죠. 네. 예, 수비가 굉장히 약한 팀 중 하나니까. 예. 뭐 유격의 박찬호를 제외하고는 제 생각에는 플러스급 수비수가 없어요. 네. 김태군 정도. 김태군 빼고, 김태군 정도. 예. 그 정도 빼고는 플러스 수비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발목을 잡는다면 수비 이슈가 크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지금 가장 코리안 시리즈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삼성이랑 대비가 되는 점이 조금 불안 요소다라고 그쵸.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정규 시즌에서는 일단 기아의 적수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한국 시리즈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늘 야자수가 준비한 기아 타이거즈 정규 시즌 우승 리뷰가 끝이 났습니다. 저희 야자수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재미있는 야구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자수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 댓글 또한 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호스트 조건이었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Oh,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